기독교계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민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를 만나 새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주었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뒤에서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밤을 새며 수고한 개표 참관인들의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19대 대선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 39.3%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길, 그리고 동성애 등 기독교계가 바라는 이슈에 대해 협의해 가길 주문했습니다. 조희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촛불 민심이 이끌어낸 장미 대선. 기독교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함께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촛불이 세운 대통령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사드 배치로 눈물 흘리는 성주 주민들의 손을 잡는 대통령이 되달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 촛불의 혁명적 요구라고 하는 큰 짐을 지게 됐습니다. 이 짐을 잘 감당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곽종훈 직무대행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과 경제 회복을 이루고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외의 위기 상황과 북핵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연합기관들은 특히 동성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 입장이 국정 수행에 반영되길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갈라진 국론부터 하나로 모으는 일에 힘써달라며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탕평 인사와 통합 내각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분명한 안보관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안보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안보의 문제도 성실하게 북한과 미국 또 주변 국가와 더불어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성애와 종교, 이념 등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법 제정으로 역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교단 총회장들도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선규 총회장은 우리 사회 갈등 극복 해결을 주문하고 특히 동성애 문제와 성직자 납세 문제에 대한 공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런 등등 가지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혼란했고 국민들이 혼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그동안 혼란했던 국론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이성희 총회장도 국민 통합을 당부함과 동시에 차별금지법과 종교인 납세, 이슬람 대책 등의 이슈와 관련해 기독교계와 협의해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성희 총회장은 특히 경제 위기와 북핵 문제 등 국내외에 처한 어려움을 잘 해결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처럼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일반 사회는 물론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를 만나 새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줬으면 좋을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네, 총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요. 총무님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너무 정상적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가 분명히 우리가 눈을 뻔히 뜨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천금 같은 우리의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무기력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자괴감, 또 국가가 마땅히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건데 국가도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 이후에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라 대통령이 무능에 넘어서서 뒤에 그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야합이라든지 이런 비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절망이 촛불을 들게 했고, 그 촛불은 바른 사회를 원하는 그런 그 시민들의 요구였고, 그 시민들은 그 중에서 5사람의 그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한 것이고, 또 그분에게 상당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 신임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먼저 우리가 국격이 상당히 손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게 상처를 받았고요. 일단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의 구체적인 방법은 세월호의 진실을 잘 파헤치고, 그리고 상벌을 분명히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 이런 것들이 내게로 잘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드라는 그 무기 체제의 배치를 가지고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던 상태에서 군사 작전하듯이 우리 우리 한반도의 한복판에 사드가 배치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낱마처럼 쌓여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 좀 그런 국제 관계, 우리가 좀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국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은 갈등과 이게 분쟁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는 이제는 뭐 그동안에 민간 교류는커녕 정부 간의 대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는 깨져버렸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까지 나서고 있는 것은 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로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좀 삼아서 평화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아직까지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평화 협정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온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우리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 실업난,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 등등의 신조어들이 난무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이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사회가 됐는데 젊은이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세상에 반응을 하면은 세상이 나로 하여금 살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하다가 보면은 다수 중심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다수보다도 소수, 약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회 시스템이 잘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대통령이 된 만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저희도 간절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총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담겼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뒤에서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개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밤을 새며 수고한 개표 참관인들의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 투표가 종료되자 개표소에는 투표함이 속속 도착합니다. 드디어 봉인된 투표함이 열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접힌 투표 용지를 펴서 한데 모아 기계를 통해 1차 분류한 뒤 다시 수작업으로 이를 재점검하고 집계하는 방식으로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개표 요원들 사이에서 이 작업을 눈여겨 살펴보는 이들, 바로 개표 참관인들입니다. 카메라에 사진과 동영상을 담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개표의 오류, 실수를 매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거를 좀 이렇게 잘 애들이 투표를 분류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보고 있고, 그리고 무효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무효표가 사람들이 잘 얼마나 고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주로 봤던 것 같아요. 빠른 개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한 투표용지 자동 분류기는 기계적 오류가 심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개표기는 용지 걸림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아예 퇴출됐습니다. 잘된 게 미분류로 꽂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포기해버리고요. 그 다음 단계를 감시하고 있어요. 계수기 단계를. 그래서 이 분류기 부분은 선관위가 좀 상당한 전환,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참관 활동 3시간 만에 처음 의자에 앉았다는 기독 참관인들. 짧은 휴식 중에도 개표 현장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금 시각은 밤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 영등포구 개표소는 불을 밝힌 채 개표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 참관인들의 개표 참관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고 몸의 고단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개표 참관 활동에 동참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표 참관은 이 땅에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는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늘 습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입으로만 교회 시간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한다면 당연히 정치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난 18대 대선 이후 다시 불거진 개표 부정 논란. 공명선거 운동을 벌여온 교계 단체들은 개표에 대한 감시를 완전히 내려놔선 안 된다면서 이 고단한 일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완전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당락과 관계없이 끝까지 공정성 자체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이번 대선에 개표 참관 운동을 벌인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는 1,300명의 참관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00명이 175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제19대 대선에서 개신교인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19대 대선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 39.3%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5.9%는 안철수 후보를, 21.5%는 홍준표 후보를 각각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투표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22.2%가 부패와 비리 청산을 꼽았고 20.1%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적임자, 18.4%는 도덕성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한 개신교인의 74.5%가 탄핵을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기독교는 정부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주최한 학술 강좌로 나선 쿠바 고등종교연구소 책임자 레이네리오 아르세 박사는 쿠바와 기독교는 1959년 혁명 이후 긴장과 대립 관계도 있었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대화와 협력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세 박사는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세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대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가 오늘 와우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최초로 극영화 제작에 나섭니다. CBS 한용교회 사장은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기독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휴먼 가족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제작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선한 문화를 보급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